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공감박사TV의 조길남 교사입니다. 제가 이틀을 쉬었습니다. 이유는 어머니가 남양주에 계시는 요양원에서 제가 계신 요양원으로 지금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평 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실버타운으로 이제 이사하시느냐고 제가 공사 다망해서 이틀 동안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제 곁에 오시게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기쁜 거죠. 그 전에 계신 그 요양원에서는 잠을 많이 재우셨어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매일 주무시고 거의 활동을 안 하시니까 그 잘 걸으셨던 분이 못 걷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들더라고요. 뭔가 약간 이상하다. 가시기 전에는 이렇게 잘 많이 움직이시고 그러셨는데 가는 순간부터 전화를 매일 서너 시간씩 하셨는데 전화 시간이 점점 줄더니 나중에는 매일 잠만 주무신다는 거죠. 그러니 그게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전화를 해서 제가 이제 많이 얘기를 했죠. 약속하고 다르다. 매일 모시고 나가겠다고 산책이 있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고뇌하다가 이번 어버이날 이제 모시고 와서 제 곁에 있는 요양원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요양원에서는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요양원에서 매일 잠만 재웠느냐고. 그래서 2시에서 3시까지 벌써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산책하는 노래 부르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노래를 하게 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종이접기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가장 좋은 것은 어머니께서 이 자연을 좋아하시는데 매일 산책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당신 스스로 선택을 해버리시더라고요. 나 여기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어머니가 이제 곁에 계셔서 아침에 이제 그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드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마음이 놓이잖아요. 어머니가 계신 곳이. 사실은 어제 목욕 봉사를 했기 때문에 목욕탕을 모시고 가는데 어머니가 이제 장소가 바뀌니까 더 적응이 안 되셔가지고 팔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밀고 끌고 이렇게 가는데 저도 이게 그 근육이 좀 약한 편이지 않습니까? 제가 좀 갸녀리 그런 건데 좀 힘들긴 힘들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목욕탕 그 여사님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때도 밀어드리고 이렇게 하는 법도 알려주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잡아 당겨야 되더군요. 제가 이렇게 쓸려가면 안 되고 어머니를 잡아 당기고 하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잘 걷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계셨는데 너무 즐겁고 재미나게 좋아져갖고 오늘 아침 이제 반찬을 만들어 드리면서 그 원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잠도 잘 주무시고요. 식사도 지금 잘하고 계시고요. 그럼 된 거예요. 잘 싸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뭐 인생 끝난 거죠. 뭐 행복해지신 거죠, 어머니가.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죠. 사실 육체적으로는 손목 이런 데가 약간 시큰거리는 증상이 나오지만 이거 뭐 금방 또 이렇게 스트레칭 하면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 이렇게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똑같은 루틴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격 자체가 고민이 없어요. 자, 오늘도 항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 관련 이야기가 따끈따끈한 게 지금 저에게 이제 강의를 의뢰하신 분이 계시죠. 제가 한 강의를 보고서 맨발 걷기의 탁월성, 접지죠. 접지함으로써 땅의 기운을 다 받게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 이렇게 되어져서 결국은 몸이 이제 산소의 양이 극격화되고 또 땅이 그 죽이는 식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구해주는 건 100% 맞는 거죠. 왜냐하면 산에 들어가신 분들이 거의 사셨으니까요. 이런 걸 봤을 때도 그런 맨발 걷기의 효능에 대해서 이분이 일찍이 그런 활동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대모산에 맨발 걷기 그런 그 본부도 뭐 이런 모임도 있다고 그러시면서 저한테 거기를 아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죠. 뭐 저는 혼자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종로 일가 쪽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맨발 걷기로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그래서 그쪽에 이제 그 저를 초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선한 영향력이라면 그분들이 고혈압도 좋아지고 당뇨도 좋아지시고 맨발 걷기를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성인병이 낫게 되는 쾌거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와서 더 힘을 보태달라고 말씀하셔서 그러겠다고 얘기를 했죠. 좋은 일은 하러 다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15일 날 강의를 하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가 강의를 한 그날 이후로 암 관련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결과인 거죠. 사실은 제가 암의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난소암 4기 환자에서 거의 죽어가던 그런 환자가 뇌도 다치고 그 6번의 보낭암을 하는 동안 정말 저 같은 경우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사실 수술이었거든요. 수술하고 나왔을 때 그 거미줄처럼 주렁주렁 줄이란 줄은 다 달고 나왔으니까요. 60cm 가르고 그 다음에 항문에 줄 달고 나왔죠. 오줌줄 달고 나왔죠. 뭐 이러면서 먹지 못하는 게 정도가 금식을 했기 때문에 물까지도 못 마셨을 때 그 기분은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이겨낸 그런 정신의 탁월한 정신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기운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긴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따라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므로 얼마든지 어디든 저는 날아가서 그분들을 도와드릴 생각이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요양병원에서 매일 걷던 추읍산에 왔습니다. 추읍산이 정말 정말 저를 살린 산 중에 하나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가 정말 혼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추읍산에게 다 내려놨죠. 지금 내가 상태가 어떤데 네가 날 보기에 네가 날 안아주니까 정말 좋구나. 너는 어쩜 사시사철 이렇게 다른 얼굴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거니? 나도 너처럼 이렇게 패턴치듯 정말 이렇게 산소를 뿜뿜 뿜어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양제가 되어지고 행복을 줄 수 있고, 이 초록빛 하늘을 봐봐. 이 초록 나뭇잎을 봐봐. 초록 그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이 하늘, 햇빛, 이 따뜻한 공기, 이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이 추읍산에 제가 매일매일 그 힘든 항암을 하면서도 올라왔다는 거죠. 그때마다 같이 걸으시던 분이 10명 이상 되셨는데 저에게 충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항암 중에는 너무 심한 격한 운동은 안 된다. 힘이 들 수가 있다. 오히려 항암을 하는데 반대급부를 줄 수가 있으니까 하지 말고 멈춰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거꾸로 줬죠. 정말로. 항암 중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완전 에너지가 고갈되게 제가 산에 왔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옳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정신력이죠. 나는 그래도 간다. 나는 그래도 산에서 죽으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 왔던 것이죠. 따라서 저는 정신력으로 승리한 그런 환자인 것입니다. 그 과학적으로는 인간의 정신을 분해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정말로 죽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뭐 40일 굶고도 생존했던 이런 생존자의 기록을 보면은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은 인간의 이 생명의 불가사의라는 것은 그 정말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를 믿고 저의 정신력을 믿고 꾸준히 이 추읍산에서 정말 뒹굴고 또 뒹굴고 넘어지면 그냥 앉아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죽는 그날까지 일어서면 된다는 거죠. 왜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인간은 걷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인디언들이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개척했지 않습니까? 불모지의 땅을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선조들이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많은 피땀 어린 노동자들의 수고가 있었습니까? 강원도 가보십시오. 그 산을 다 개간해가지고 고성 쪽 제가 이제 잘 가니까 그 아주 그 고속도로 개간하는 거 뭐 이렇게 완전히 한계령 가는 길, 진부령 가는 길이 이렇게 꼬불탕꼬불탕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를 개간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 이 후손들을 위해서 피땀 흘리신 분들의 그런 수고를 저는 잊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 또한 그분들처럼 이 산에서 꼭 살아나리라, 이런 다짐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고, 지금 이 아침부터 요양병원을 온 이유는 안 좋다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서 그 친구들에게 저의 정신력을, 왜 그 에너지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좋은 쪽으로 흐르고
에너지가 나쁜 쪽, 그 기가 다 빠져가지고 흐물흐물 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기가 빠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스트레스 지수가 0이 나왔습니다. 검사하는 게 있었는데. 그리고 면역력은 최고치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제 스스로가 저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저의 일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어머니 반찬 다 해다 드리면서도 즐겁게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냐면 어머니 반찬을 한다는 거 뭐냐면 육체적으로는 힘듭니다. 사실이.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힐링이 되는 일이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어머님께 내가 이 정도의 반찬, 이 정도의 과일 못 해드리는 건 말이 아닌 거죠.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김, 그 다음에 가지나물, 그리고 꽈리고추, 그 다음에 오이무침, 그 다음 색색 과일, 뭐 청포도에다가 포도 종류 다양하지 않습니까? 토마토에다가 수박에다가 골고루 갖다 드리는 거죠. 그럼 우리 어머니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행복하시죠. 자식이 잊지 않고 계속 찾아오는 거. 지금 내려가다 이제 한번 얼굴 뵙고 가야 되는 거죠.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가. 그렇게 뵙고 저는 이제 오늘 하루를 또 즐겁게 보냅니다. 저는 제 몸이 아팠을 때도 이건 명현현상이야. 좋아지는 길목에서 나타나는 더 힘들게 하는 암세포가 지금 정상세포로 가기 위해서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다. 난소암. 제 난소암 이름이 햇살이지 않습니까? 햇살에게 제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일중독에 빠져 있었고 너무 심한 스트레스로 너를 정말 정상세포에서 암세포가 되게 했구나. 다 내 잘못이야. 정말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널 안 순간은 정말 너를 정상세포로 만들이라는 깊은 각오를 했기 때문에 인간은 멈춤이 아니죠. 또 걸은 거죠. 또 행동해야 되는 거죠. 오늘을 살아야 되고 내일을 살아야 한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움직이는 겁니다.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는 건 남의 이야기입니다. 책을 보는 것도 남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모든 이 거리의 풍경이 책이고요. 지금 저 추읍산의 이 소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좋은 산소, 이 공기, 시원한 바람, 이거를 대신할 책이 있겠습니까? 이거를 대신할 어떤 드라마, 어떤 영화가 있겠습니까? 그 드라마나 영화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작업이 돼야 된다는 거죠. 또한 시를 쓰는 시인이므로 언제나 자연과 함께 가까이 있어야지만이 좋은 시를 제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삶이 곧 책이었고 삶이 곧 제 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오늘 이제 힘든 환우가 고대병원에서 항암을 이제 계속 해왔습니다. 이 친구가 대장암인데 근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 항암제가. 그러니까 항암을 안 해야 된다고 느끼면서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마저 못하게 되면 이제 그 정신적으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항암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혈소판 수치가 너무 높은가요? 하여튼 혈소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항암을 못하게 되었다는 그 아우님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위로해줘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여기로 왔고요. 또 한 친구는 지금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 그 유방암 환우님 같은 경우도 오늘 자 생각한 대로 정말 산에 가서 누워 있는가, 산에 가서 실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게 정말로 제가 그분들을 도와주는 일이라서 여기에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오면 뭐 거의 다 아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인사하고 그 친구들이 건강하게 밝은 얼굴로 산을 서로 같이 오늘 한 7, 8명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같이 윈윈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므로 언제든지 저는 행동으로 저의 삶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단 하나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보면 힘을 받겠지만 안 보면 안 보는 대로 저의 일일 기록이기 때문에 저는 매일 늘상 동영상을 찍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기도 하고 언제든지 찍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산에서 지금 제가 오늘은 추읍산을 왔기 때문에 추읍산에서 찍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나무에 이렇게 기대서 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뭐 솔방울부터 솔가지부터 편편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죠. 뭐 앞치마 입고 왔기 때문에 앞치마를 밑에 깔고요.
그다음 또 쓰고 있던 모자를 깔고요. 인간의 사고는 내가 어떻게 쓰냐에서 이리저리 저리리 거의 뭐 아인슈타인보다 더 그런 박학다식하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조탁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백해죠. 눌러주세요. 언제나. 그 다음 또 변하지 않죠. 이마 또 이렇게 쓸어줘죠. 이마. 그 다음에 눈썹. 그 다음에 눈 이렇게. 왜죠? 눈 처지는 거 싫으니까요. 성형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치료하는 것이 저의 방법입니다. 성형외과 왜 갑니까? 코드 맞춰가집니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도 이렇게요. 왜요? 주름 가는 게 싫지 않습니까? 왜 도움을 받습니까? 왜 보톡스 왜 맞습니까? 물론 그것도 그분의 방법이니까 인정합니다. 저는 맞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귀 이렇게 해주고요. 이러면서 손은 쉴 날이 없는 거죠. 왜요? 손을 쉬지 않아야지만이 뇌세포가 발달한다고 그러죠. 알을 뭘로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 박수 치고 박수가 굉장히 우리 몸에 건강해 준다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실천해서 걸립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이 막춤을 추는 게 가장 이 몸에 율동감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좋은 거죠. 막 춤추는 거죠. 으악!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나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포커스는 그거죠. 삶은 행동이다.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암 환자인 나의 지금 현재성. 이제 2년이 어제였군요. 수술한 지가 5월 12일 날 제가 딱 수술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수술한 그 다음날 제가 어제 죽었고요. 오늘은 더 힘들더라고요. 마약 진통제는 이제 거의 외치는데도 의사 선생님이 너무 그거는 위험하니까 좀 덜 써라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2년 후엔 또 이렇게 생기발랄하게 행복하게 아주 귀엽게 사랑스럽게 다정하게 다부지게 의연하게 또 이렇게 우아하게 또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몸이 신비하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자, 오늘도 무조건 살아있으면 그 자체를 기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공감박사TV의 조길남 이제 들어갑니다. 땡큐.